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시청자 여러분, 여야 공천 작업이 막바지에 접어들면서 공천에서 컷오프 되거나 전략 공천으로 낙천한 현역 의원, 예비 후보들이 무소속 출마를 선언하고 나서서 민주당, 통합당이 골머리를 앓고 있다고 합니다. 서성교 건국대 조병 교수님과 함께 이 문제를 짚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서 교수님. 네. 어제 이해찬 대표가 고위 전략회의에서 탈당 무소속 출마를 한 현역 의원이나 예비 후보는 영구 제명하겠다. 절대 당선이 돼도 복당을 시키지 않겠다. 이렇게 아주 엄포라고 봐야겠죠. 예. 이렇게 엄포를 놨는데 그런 말 할 자격이 있습니까? 딱 4년 전 2016년 3월 15일 이해찬 현 대표가 공천 배제되면서 본인이 탈당하고 무소속 출마를 선언했던 사람입니다. 그러니까요. 그리고 지금에 와서는 탈당하는 사람들은 영구 제명해서 복당하도록 못하겠다. 이런 식으로 이야기하는 것은 전형적인 내로남불이라고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런 얘기, 뭐 복당을 안 시키겠다, 영구 제명하겠다 이런 얘기가 과거에도 여러 번 했었는데 다 헌으로 그쳤어요. 예. 그렇지 않습니까? 예, 맞습니다. 그게 겁먹어갖고 안 나올 사람이 없어요. 나올 사람이 아이고야 영구 제명되면 안 되지 하고 안 나오냐. 하나만한 비웃음을 살 소리 아닙니까? 예. 근데 지금 이해찬 대표가 자기가 뭐 말씀하신 대로 4년 전에 똑같은 상황에서 자기 해명은 그랬대요. 그때는 김종인 비대위 대표가 자기 개인 판단으로 나를 잘라버린 거고 이번에는 시스템 공천을 했다. 근데 지금 시스템 공천입니까? 친문 공천, 586 운동권 공천 아닙니까? 예. 그러면 원외형 공관위원장이 있는지 없는지조차 모르잖아요. 실사들이 다 해버리니까. 예. 대부분의 현역들이 공천을 굉장히 많이 받았고요. 또 청와대 출신들이 공천을 많이 받았고요. 일부 지역에는 의도적인 경선을 통해서 아까 말씀하신 친문 권리당원들이 대거 참여하면서 괜찮은 현역 의원들이 떨어지고 그 대신에 청와대에서 낙하산으로 내려온 후보들이 이게 후보자로 선출되는 그런 이제 경우들이 지금 많이 발생하고 있고요. 거기서 이제 배제된 분들이 일부 탈당해서 무소속으로 출마하겠다고 그러고 있는데 아무래도 이해찬 대표가 이렇게까지 탈당한 사람들은 나중에 영구 제명하고 복당 절대 안 받아주겠다고 이야기하는 것은 그만큼 본인의 마음이 좀 다급하고 조급한 것 아니냐 그런 느낌이 듭니다. 금태섭 의원 그나마 민주당에서는 제 목소리 그것도 다도 아니고 아주 낮춰서 낸 사람도 딱 잘라버린 거 아닙니까? 물론 경선했다고 하지만 거의 권리당원들 대깨문들이 가갖고 다 해서 뻔한 거거든요. 예. 더군다나 이해찬 대표는 비례민주당 뭐 말은 지금 비례연합정당이라고 하지만 민주당이 다 만드는 거 아닙니까? 예. 외피만 무슨 듣보잡 정당들 모아갖고 연합정당이라고 하는데 그거 안 만들겠다고 몇 차례 공언한 사람 아닙니까? 예. 위성정당이다, 뭐 아류정당이다, 그 다음에 또 고발까지 했지 않습니까? 그래놓고 이제 와서는 자기들이 의원 도둑질을 막아야 한다는 거예요. 도둑질 맞고 현실적으로 필요하니까 비례정당을 만들려고 하는데 이것 또한 내로남불 2탄입니다. 이해찬 대표도 이제 연세가 그만큼 되셨고 또 정치를 더 하실 분도 아닌데 그렇게 헛소리입니다. 쉽게 이야기하면은 그렇게 자주 하면 됩니까? 어쨌든 지금 이해찬 대표가 겨냥하고 있는 사람들은 몇 사람 있는 것 같아요. 첫 번째가 문석균 씨라고 이분 때문에 아버지 문희상 국회의장이 패스트트랙 처리 때 적극적으로 협조를 해줬는데 팽당한 거 아닙니까? 예. 맞습니다. 그동안에 뭐 지역구 세습 논란 때문에 뭐 불출마한다는 이야기도 있었었는데 사실은 그 아까 말씀하신 대로 문희상 국회의장이 자기 아들 국회의원 한번 만들어 보려고 패스트트랙에서 공수처 설치법이라든지 지금 왜곡된 이 혼란을 끼치고 있는 선거법 개정 이런 걸 총대를 다 맸던 거거든요. 그렇죠. 총대 다 맸죠. 그리고
자기 문희상 국회의장 지역구인 의정부 갑 지역에서 지역위원회 상임 부의장까지 아들을 시켰단 말이에요. 예. 그래서 지역 조직까지 다 장악하게끔 만들었거든요. 그런데 결국은 국민들이 다 알게 되는 겁니다. 이거 세습 논란이고 압박 카드고 아무런 자기 노력해서 이룬 게 없는 사람을 아빠 찬스로 물려준다. 이거는 국민들도 용납하지 못하고 지역구 유권자들을 용납하지 못하거든요. 그래서 불출마 이야기가 나왔는데 결국은 더불어민주당에서 출마가 어려우니까 무소속으로 나가서 당선되겠다 그러는데 이것 또한 뭐 지역구 세습 아닙니까? 왜? 지역구 세습이죠. 아버지로부터 지역에 있는 지역구 조직들 다 물려받고 예. 자기가 그동안에 닦아놓은 기반 다 물려받고 뒤에서 또 문희상 의장이 가만히 있겠습니까? 예. 전화해가지고 내 아들 좀 도와달라, 내 아들 당선시켜라. 지시를 내릴 거 아닙니까? 뻔하죠. 그러면 누가 당선되겠습니까? 그게 오영환 소방관인데 젊은 소방관이에요. 근데 예. 여기서는 조직이 아무것도 기반이 없으니까 아무것도 완전히 왕따 당하고 있다는 예. 거예요. 그렇게 하면 결국은 더 편법을 써가지고 아들을 국회의원 만든다는 건데 이 대한민국의 국회의장까지 하신 분이고 정치 원로신데 이런 식으로까지 자기 아들을 국회의원 만들고 해야 될지 저는 참 자괴감이 많이 드네요. 어쨌든 참 정치라는 게 뭐 마약이라는 말도 있습니다만은 좀 과한 거 아닌가 이런 생각도 들고요. 뭐 한 3분 정도가 지금 논란이 되고 있는 것 같아요. 예. 동대문을의 민병두 의원 예. 이분도 3선인데 미투 논란이 있었고 오재세 예. 4선 의원입니다. 청주 서원인데 이분은 노영민 비서실장의 보좌관 출신이었던 이장섭 전 충북 정무부지사가 공천을 받으면서 이것은 노영민의 영향력 때문에 떨어진 거다 해갖고 무소속 출마를 하려고 하는 것 같고 서울 금천의 이 차성수 전 금천구청장입니다. 예. 근데 여기도 뜬금없이 최기상 전 부장판사 이분이 그동안 꽤 알려진 분 아닙니까? 예. 예. 민병두 의원은 사실은 지금 출마할 명분이 없는 거죠. 본인이 이제 미투 논란이 있었을 때 그러니까요. 국회의원 사퇴서까지 제출했거든요. 예. 당시에 그러고는 딱 사퇴서를- 걷어들였죠. 사퇴서를 제출했다는 것은 지금뿐만 아니라 미래에도 국회의원 안 하겠다는 게 내포되어 있는 거 아닙니까? 단지 일시적으로 그 위기를 극복하기 위해 가지고 국회의원 사퇴서를 내고 미투 논란이 조용해지니까 또 공천 신청을 하고 이번에 공천에서 컷오프가 되니까 또 탈당해서 무소속으로 출마한다? 이거는 본인 스스로 가슴에 손을 얹고 양심에 한번 물어봐야 될 일입니다. 네. 이렇게 정직하지 못하고 진실하지 못한 분들이 어떻게 유권자 앞에 나서서 표를 달라 하고 국회의원 되려고 하는지 조금 걱정이 많이 되고요. 근데 이제 충북 청주 서원에서 아까 말씀하신 4선 의원이었던 오재세 의원은 그동안에 상당히 의정 활동도 열심히 하고 충실히 하신 것 같아요. 괜찮은 평가를 받고 있는데 단지 공천 과정에서 힘 있는 노영민 비서실장의 입김이 작용하다 보니까 조금 억울하지 않느냐 이런 생각이 조금 듭니다. 그리고 뭐 차성수 이분은 컷오프 돼 버렸어요. 아주 열심히 지역에서 구청장 기반을 닦았죠. 최근에 뭐 교직원 공제회 이사장을 하고 사퇴를 하고 출마를 했는데 만약에 예를 들어서 외부에서 들어오더라도 뭐 최소한 민주당에서 경선 정도는 시켜줬어야 되는데 조금 아쉬움이 들겠습니다. 이 최기상 전 부장판사는 법법을 입은 정치판사다 뭐 이런 얘기까지도 들을 정도로 우리법 연구회 회장인가 그것도 하고 전국 법관회인가요 거기 의장도 했습니다. 그래서 꽤 유명한 사람인데 네. 이렇게 법복을 받자마자 이렇게 정치로 뛰어드는 거 이건 좀 지나친 처사 아니냐 이런 비판을 많이 받아왔죠. 예, 결국 정치하기 위해서 법복 입고 법원 내 여러 가지 적폐청사인이 이렇게 내세운 것 아니냐 이런 오해를 받을 수밖에 없죠. 뭐 몇 분이 있습니다만은 그 밖에도요. 예. 이 판사라는 분은 직이라는 것은 우리나라 법치의 최의 보루 아닙니까? 예. 그 옳고 그름을 정확하게 판단을 해야 될 결정을 해야 될 사람이 그 법원의 판사인데 이 판사가 정치를 하기 위해서 그 동안에 왜곡된
계속된 판결을 해왔다면은 국민이 어떻게 법원을 믿을 수 있겠습니까? 네. 그동안에 결국은 뭐 개인적인 출세와 영달을 위해서 하는 건지 아니면 우리 사회의 개혁과 진보를 위해서 하는 건지는 뭐 나중에 지켜봐야 되겠지만은 이렇게 판사할 때부터 정치 활동을 해왔던 분들이 정치에 바로 입문하는 거 이런 것에 대해서는 국민적 거부감이 많고 장기적으로 보면은 심판을 받을 겁니다. 그럴 것 같습니다. 어쨌든 본인은 사법개혁, 법원개혁에 앞장을 섰다고 할지 모르지만 또 그렇지 않게 생각하는 분도 많은 것 같습니다. 미래통합당 얘기도 좀 해야 할 것 같아요. 홍준표 예. 전 대표가 오늘 정식 무소속 출마를 선언하고 통합당을 탈당하겠다 이렇게 했습니다. 예. 홍준표 그 전 대표의 별명이 사막의 고독한 여우입니다. 예, 그렇죠. 정치를 계속해서 혼자서 해오셨고 일본말로 본인 스스로 독고 다니라고 그랬죠. 예. 혼자서 정치를 해왔고 뭐 조직에 기대지 않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막의 여우답게 굉장히 전투력 있고 그 메시지 파급력이 굉장히 크지 않습니까? 또 최근에 와서는 뭐 이 지금 통합당 전당인 뭐 자유한국당의 대선 후보도 지냈고 당 대표도 했고 했는데 어쨌든 간에 이번에 본인이 고향인 밀양 창녕에서 네. 컷오프되고 컷오프되고 또 옮겨가지고 또 양산 을에 와서 또 컷오프되고 김두관 전 경남지사와 또 일전을 벌이려고 그랬는데 또 컷오프돼서 본인으로서는 참 곤혹한 상황일 겁니다. 원리대로 하면은 본인이 대표를 했던 정당의 공식적인 공천 결과를 수용하는 게 맞지만은 그렇죠. 이게 좀 부당하다. 좀 이건 억울하다. 정치적인 의도 업무가 있는 거 아니냐. 사전에 좀 나랑 조율을 잘 해가지고 지역을 잘 갈 수 있도록 해줬으면 좋은데 그런 거 안 하고 너무 밀어붙여가지고 자기를 죽이게 한 거 아니냐. 이런 데 대한 반발심이 굉장히 큰 것 같습니다. 오늘 오후 2시에 출마 기자회견을 한다는데 상징적인 장소 거기서 하는 것 같습니다. 이상화 시비 있는 데서 뭐 기자회견을 이렇게 하면서 아무래도 대구 현역 의원이 없는 곳으로 나가겠다 하니까 아마 수성을 쪽이 아닌가 이렇게 보여지는데 본인은 만약 당선돼서 들어가면은 가만두지 않겠다. 그동안 협작공천한 거 이거 다 까발리겠다 이렇게 호언장담을 하셨더라고요. 예. 근데 대구에서는 어떻습니까? 뭐 좀 그쪽은 잘 아시죠? 예, 이번 그 통합당 공천 과정 속에서 대구 지역이 상당히 이제 소외됐다. 일방적으로 낙하산 공천이 많다. 그다음 진짜로 대구 발전을 위해서 일할 사람들이 선출되지 않았다. 이런 반발감이 상당히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아마 홍준표 전 대표가 면밀하게 민심을 한번 조사를 해보고 대구 수성을 지역을 결정한 것 같은데 대구 수성을 지역이라는 곳은 사실 통합당의 핵심 지역이 뭐 대구 경북 지역 아닙니까? 그렇죠. 거기서도 대구 경북 서울 지역이- 종로나 마찬가지죠. 수성구란 게 이제 대구에서 가장 핵심적인 지역입니다. 그리고 교육 수준과 또 의식 수준이 굉장히 높은 지역입니다. 그래서 홍준표 대표가 거기에 기대를 한 것 같고요. 이제 두 번째로는 사실 대구 경북뿐만 아니라 영남 지방에 지금 통합당을 대표할 수 있는 큰 정치적인 인물이 없습니다. 네,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만약에 홍준표 대표가 대구에서 당선이 된다면은 대구, 경북, 영남 지방을 기반으로 한 유력한 대선 주자로 다시 일어서기 위한 그런 정치적인 포석이 상당히 놓여있다고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홍준표 전 대표가 지금 본인이 무소속 출마를 하면은 말씀하신 대로 TK, PK에서 낙천된 분들 또 꼭 그 지역이 아니라도 다른 지역에서도 낙천된 분들 중에 지금 강릉의 권성동 의원 또 인천 미추홀 의뢰 윤상현 의원 등 이런 분들과 이렇게 해서 무소속이었는데 이런 것도 혹시 결정되는 거 아니냐 이렇게 보고 있는데 가능한 얘기입니까? 근데 이제 이분들이 어떤 조직적으로 정당 활동이나 선거 운동을 해온 분들이 아니거든요. 예, 예. 그러니까 홍준표 전 대표도 그렇고 윤상현 인천에 출마하는 윤상현 의원도 그렇고 그 다음에
지금 이야기되고 있는 충남 논산 계룡의 이인재 의원도 그렇고 그분은 좀 너무 과한 거 아닙니까? 예. 지금 이번에 공천에서 탈락을 했는데 그 연세에 또 할 거 다 하신 분이 무소속 출마한다는 것은 좀 그 지역에서 이제는 후배를 예. 키워주고 후배를 밀어줘가지고 이 통합당이 이길 수 있도록 본인이 하나의 미래를 대해야 될 시점이 됐죠. 그 다음에 뭐 이제 경북 이런 지역에 이런 의원들이 무소속으로 출마할 예정으로 보이는데 이분들이 이제 개별적으로 정치하시던 분이라서 연대를 형성해서 선거를 치르기는 상당히 어렵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들고요. 예를 들자면 17대 때인가요? 그 이회창 전 총재 시절에 김윤한 의원이라든지 이런 분들이 공천이 배제되면서 이기택 의원도 예, 이기택 아주 의원. 건물들이 많이 배제. 탈당해가지고 정당을까지 만들어서 민국당을 만들었죠. 출마를 했음에도 불구하고 대부분 다 떨어졌단 말이에요. 완전히 그냥 거의 딱 한 명인가 당선이 됐을 겁니다. 예, 그렇게 해갖고 몰락을 했죠. 예. 그런 측면에서 봤을 때 무소속 연대라는 구체적인 이름을 가지고 하기는 현실적으로 어려울 것 같고요. 각자 자기 지역구에서 열심히 해서 도생하는 그런 이제 국면으로 갈 거라고 보여지는데 사실은 이번 4.15 총선의 가장 큰 의미는 문재인 정권을 심판하고 대한민국을 1차로 바로잡는 역사적인 의미가 있는데 이렇게 조금 보수가 핵심적에서 무소속들이 출마하면서 분열하게 되면 조금 걱정되는 측면은 있지만은 또 본인들이 억울하면은 유권자로부터 직접 심판을 받아가지고 어차피 초록은 동색이라고 다시 합류를 하게 되면은 뭐 큰 문제는 없다라고 일단은 보여집니다. 그러니까 심팔 때 그 당시는 아마 MB 정권 때 아닙니까? 그래가지고 친위 세력이 친박을 학살하면서 친박연대라든지 연대령이 만들었지. 무소속으로 이렇게 출마를 해갖고 25명이 예. 당선되는 그런 돌풍을 일으켰는데 예. 이번의 경우 거론된 분 외에도 곽대훈 대구, 예. 달서을이죠. 이주영, 마산 합보, 김재경, 진주, 을, 김한표, 거제, 또 김태호 합천이죠. 예. 이런 분들이 지금 무소속 출마를 하겠다고 공언을 하고 있습니다만은 서로 어떤 연대감이라든가 유대감이 거의 없는 분들 아닙니까? 예. 뭐 정치 활동을 그동안에 같이 해왔던 분들이라든지 그것도 아니고요. 그 다음에 어떤 뭐 정치적인, 뭐 정책적, 또 뭐 정치 아젠다의 어떤 공유성 이런 것들도 부족한데요. 조금 아쉬운 분이 이제 이주영 의원, 곽대훈 의원 이런 분들이 좀 안타깝게 생각이 드는데요. 지금 이제 3선, 4선 이상들 불출마 컷오프 하다 보니까 사실 이 정당에도 선수 높은 4선, 5선 한 괜찮은 원로들이 있어야 되는 거거든요. 그런 의원들 중에 한 분이 뭐 이주영 의원일 수도 있는데 이런 분이 이번에 컷오프 돼서 안타깝고요. 그 다음 대구 달서갑에 출마하는 곽대훈 의원도 공직자 출신인데 아주 반듯하고 의정 활동을 잘 해왔는데 뭐 나이가 조금 많다는 이유로 이두화 전 의원을 처음에 단수 공천하면서 지역에 상당한 갈등 요소가 됐는데 경선으로 지금 들어갔죠? 예, 그렇습니다. 곽대훈 의원은 그래도 빠졌죠. 경선 대선에서. 여기서는 이제 빠지니까 본인이 이제 탈당하고 무소속으로 출마하게 됐는데 이런 공천 과정을 공관이라든지 당 지도부라든지 지역의 민심들을 좀 면밀하게 잘 살펴가지고 조금 더 좋은 사람을 매끄럽게 공천을 잘 했으면은 이번 총선은 지금 국민들이 문재인 정권이 심판해야 된다. 그 다음 나라를 바로 잡아야 된다. 이런 불평과 불만이 엄청 가득 차 있거든요. 그런 민심을 그릇에 담지 못하는 이런 조금 아쉬운 공천이 돼서 조금 안타까운 생각이 듭니다. 근데 민심을 못 담은 것은 민주당도 마찬가지입니다. 뭐 야당의 경우는 미래통합당 경우는 아무래도 과거부터도 그런 카리스마적인 지도자가 없으면 좀 소리가 나게 되어 있습니다. 정상적인 상황이면요 괜찮은데요. 지금 이 민주당과 청와대는 뭐 행정부 권력을 다 장악하고 있죠. 또 법조 권력을 다 장악하고 있죠. 또 국회에서도 과반수 이상을 그냥 연대해서 가지고 있죠. 또 시민단체도 다 장악하고 있고 언론 특히 언론도 또 다 장악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절대
그 성을 구축하고 있는데, 그리고 정당 지지도 보면은 1등으로 한 40% 나오고 있고, 반면에 통합당은 야당이고 아직 국민적 지지도 한 30%에 머물고 있으면은 좀 더 국민들이 지금 굉장히 힘들거든요. 예. 힘들면은 그 민심을 잘 받아들여 가지고 통합당 지도부들이 좀 더 악착같이 좀 더 적극적으로 공천도 하고 적극적으로 선거운동 해가지고 국민들한테 이 상황을 업소를 해야 되는데, 뭐 좋은 말로 하면은 너무 점잖게 하고 나쁜 말로 하면은 절박함, 간절함이 너무 없다. 이런 게 일반 국민들의 생각입니다. 네, 시청자 여러분, 저도 서성교 교수님의 의견에 전적으로 공감을 표시를 하면서요. 미래통합당 지도부가 이런 공천 갈등 문제들을 잘 수습을 해서 이번 총선에서 좋은 결과를 내길 기대하면서 오늘 방송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